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무너지는 중국 외식 산업 상반기만 47만 곳 폐업, 소미업도 기대에 못 미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경제 위기가 계속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특히 부동산 불패가 깨지면서 부동산은 살아나지 않고 있으며, 그리고 미중 갈등으로 수출은 줄고 있고 기업들의 탈중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동부유를 주창하면서 빅테크 기업들까지 쥐어짜면서 좋은 일자리들이 줄어들고 있어 실업률은 가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있어요. 일할 수 있는 자리는 있지만 이미 눈높이가 높아진 청년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이 때문에 중국이 과거의 부유함을 다시 느끼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에 소비 패턴들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기 활성화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외식 산업도 부침을 겪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볼 내용은 무너지는 중국 외식 산업 상반기만 47만 곳 폐업, 소미업도 기대에 못 미쳐입니다.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중국의 외식 산업이 조금 독특하다, 한국과 다르다라는 거죠. 중국은 외식을 상당히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중국의 덩샤오핑의 경제 개방 이후 외식 산업이 급속도로 발달했죠. 북부와 남부는 서로 다른 외식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겨울이 추운 북부 지방에서는 저녁을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날씨가 따뜻한 남부 지방 같은 경우는 저녁은 대부분 외부에서 사 먹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는 어쩔 수 없다고 했지만 최근에는 지금 완전히 위드 코로나로 전환된 이후에는 이것이 풀려질 것으로 예상되었던 침체가 큰 부침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죠. 미래가 불확실해진 인민들은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를 하더라도 더욱더 저렴한 곳에 가서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렴한 곳은 성장을 하지만 일반적인 소비를 점점 줄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으로 줄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패스트푸드 그리고 테이크아웃 이런 것만 잘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리오프닝에 기대감이 커졌던 중국 외식 산업입니다. 중국은 지난 12월 7일 갑작스러운 코로나19의 리오프닝을 발표하면서 외식 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배경은 여러 번 이야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야기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리오프닝으로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기는 했지만,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잡히는 1분기 말부터 외부 활동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예상은 빗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닫힌 지갑을 열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지금 수출, 수입도 떨어지고, 수입이 떨어진다는 건 그만큼 수출할 수 있는 역량이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여기에 탈중국, 부동산 경기 침체, 이 모든 것들이 다 겹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리오프닝에도 여행과 외식, 말하자면 보복 소비가 조금 있을 뿐, 일부 돈을 쓸 뿐, 옷이나 사치품은 물론 생활 필수품에 대한 지출도 줄였습니다. 경기 회복을 위해 시중에 풀린 돈은 저축으로 쌓이기만 하면서 이미 유동성의 한계에 빠졌다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 때문에 중국의 국유은행과 대형 민간은행은 수차례 예금 금리를 인하하고 있으면서 저축을 해도 너희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지금 간접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부동산 정책도 지금 다시 다 바뀌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1분기 외식 지출이 전년 동기 대비 19.8% 증가했다고 하지만, 이는 코로나19가 활개를 펼쳤던 지난해 0.3%를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급증을 한 것이지 전체적인 급증은 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깊이 알아봐야 될 것은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중국 외식업계입니다. 중국 외식업 분야의 주요 조사기관인
홍찬 브랜드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23년 중국 요식업 발전 보고서라는 것인데요. 올해 상반기 1월에서 6월까지 47만 1,900여 개의 음식 관련 업체가 법인 등기를 말소했다라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이는 2022년, 그래서 코로나19가 한참 활기를 펼쳐졌던 2022년 한 해 폐업 건수의 1년 전체 폐업 건수의 8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2023년 반년 만에 전년 한 해 전체 폐업 규모의 80%가 넘는 업체가 폐업을 하게 된 것이죠. 외식 업체들이 폐업한 것은 경기 침체로 인한 외식 소비가 크게 줄었기 때문. 작년과 같은 경우는 작년은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올해 이제 좀 열리면 괜찮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견뎠다라는 거죠. 그런데 올해까지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미래가 보이지 않는 외식 산업. 그렇기 때문에 폐업이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하반기 폐업 규모는 이 상반기를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외식업체의 폐업이 급증하면서 주방 설비, 손님용 탁자, 의자 등 식품용품 중고 매물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업체에 따라 명암이 크게 엇갈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 업체들은 경기 하락에도 불구하고 약진이 두드러졌기 때문입니다. 테이크아웃 위주의 매장, 그리고 가성비가 좋은 매장, 아니면 가심비가 좋은 매장을 중심으로 약진이 드러난 것이죠. 테이크아웃 위주의 중국 커피 체인점인 루이싱 커피는 중국 브랜드 최초로 1만 호점을 거느린 커피 체인점이 됐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테이크아웃의 중심 커피 전문점이라는 사실이죠. 그만큼 저렴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pet friendly, 말하자면 지금 펫이라고 불리는 우리 강아지나 이런 반려동물을 가져와도 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이런 중국차 전문점인 차바이다오는 차 드링크 분야에서도 큰 매출을 올렸는데 이건 가심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국의 신규 햄버거 체인점인 타스티는 애국 마케팅과 가성비를 내세워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반면 한때 중국 전역에서 매장 수가 800여 개 이상이었던 허거 전문점인 세노창 루에이 허거는 폐업을 거듭하다가 올해 상반기 원티어 도시에서는 유일하게 선전에서만 매장 2곳을 영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형 도시라고 해도 먹으러 오는 사람이 줄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홍콩 최대 커피숍 브랜드로 중국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던 퍼시픽 커피는 광저우 지역의 점포들을 잇따라 문을 닫으며 폐업 위기에 빠졌고 제가 1위였던 대만계 기업인 크리스테는 모든 매장의 문을 닫고 자산 매각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싼 제품 안 사먹고 그리고 싼 제품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애국 마케팅 이런 쪽으로 가성비, 가심비 아니면 테이크아웃 이렇게 잘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 음료 업계의 동향을 관해 고품질, 저가격을 목표로 말하자면 가성비를 목표로 한 가맹점의 확대 아니면 가격 이하 경쟁이 치열하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저가 정책을 취하면서 살아남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보는 것은 상품 소매에도 기대를 못 미쳤던 지금 중국입니다. 이렇듯 외식업뿐만 아니라 상품 소매업도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상품 소비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7.3%가 늘었지만 2019년 같은 기간 7.9%도 못 미친 상황이죠. 특히 2022년 1분기가 봉쇄 등으로 소비가 얼어붙었음을 감안하면 현재의 상황은 매우 부진한 수치라는 것입니다. 1분기 소매업 매출은 2,832억 6천만 위안,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8%가 늘었지만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진 못했다는 분석입니다.
베인앤컴퍼니 브루노 란스 소속대 파트너는 중국의 소비자들이 여전히 지출에 있어 신중한 입장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소득의 일부를 외식이나 호텔, 여행 등으로 쓰고 있지만 이것은 보복 소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팬데믹 이전만큼 생필품과 기타 소비재를 구매하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소비 회복의 관건인 소득과 고용 모두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죠. 중국에서는 필수품에 속하는 곡물, 기름, 식품의 소비 판매까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전체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평준화가 됐는데 낮아진 상황에서 평준화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4월 곡물과 기름 및 식품의 소매 판매는 전년 대비 1% 증가에 그쳤습니다. 음료 판매는 3월에 5.1%, 4월에 3.4% 감소한 상황이죠. 유일하게 초저가 제품만 판매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는 저가 전략을 앞세워 온라인 쇼핑 플랫폼인 핀두오더더의 수익이 올해 1분기에만 58% 급증해 알리바바의 2%, 징동의 1.4%를 모두 앞질렀습니다. 블룸버그는 올해 핀도더 매출이 28%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반면 징동이 작년 10% 성장해서 올해 5.8%로 둔화할 것으로 봤습니다. 징동의 경우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전자제품, 가전 등 고액 내구재의 수요가 부진한 탓이죠. 골드만삭스의 분석에 따르면 핀도더의 시장 점유율은 2019년 10%에서 2022년 18%로 높아졌지만 징동과 알리바바 그리고 타오바오의 점유율은 66%에서 44%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자, 지금 분석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중국은 내수도 완전히 무너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내수가 무너진 상황이 지금 현재 이 상황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봐도 내수는 더 나빠질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는 가장 기본적으로 불리고 있는, 그리고 남부지방에서는 저녁에 무조건 나가서 사먹는 외식 산업들도 이제 다 죽어간다 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했고요. 저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